네, IBS 인천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인천방송은 개국기념 특집으로 민선 7기 단체장 출범 1년을 진단하는 특집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로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을 저희가 오늘 분석을 해드릴 예정입니다만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특정 단체장을 폄훼하거나 또는 반대로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만든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싶습니다. 그래서 공정하고 근거 있게 또 분석을 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시민단체와 또 우리 민환 기자 또 두 분을 함께 했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천 시민운동의 메카입니다. 인천 경실련의 김성원 사무처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또 인천 시민과 함께하는 종합일간지죠. 인천 신문의 김선민 기자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천의 김선민 기자입니다. 네. 김선민 기자는 우리 시민들이 이제 오늘 방송을 통해서 이제 처음 접하게 되지만 김성원 처장께서는 많이 알려진 또 유명 인사인데 저희가 짝퉁을 모시고 왔다 이런 좀 오해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이 맞는지 확인을 먼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열심히 애써서 5년 네. 동안 네. 18kg를 뺐습니다. 18kg. 예. 5년 동안. 이야, 한 1년에 3kg씩. 아닙니다. 그러면요? 1년 안에 빠졌고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적당한 기회에 이 다이어트 비법을 한번 들었으면 합니다. 저희가 먼저 준비된 화면을 보면서 다음 얘기를 좀 이어갔으면 합니다. 준비된 화면 좀 먼저 틀어주시죠.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시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과 국가 시책의 구현을 위하여 시장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8년 7월 1일 인천광역시장 박남춘. 시민의 안전이 가장 큰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보셨겠지만 이제 박남춘 시장이 지난해 7월 2일 날 취임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때 당시에 취임 선서를 하고 그리고 간단하게 취임식을 하는 그런 장면인데 그동안은 그 신임 시장들이 인천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취임식을 했단 말이죠. 그에 비하면 상당히 파격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파격적으로 취임을 하신 1년 과연 어떤 모습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지 먼저 우리 인천신문 김선민 기자께서 인천시가 평가하는 1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좀 먼저 듣고 싶네요. 뭐 시 자체에서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막 싫은 소리를 하진 않죠. 하지만 네. 인천시에서 이제 평가를 하는 걸로 이제 그쪽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네. 시민들과의 소통에 굉장히 좀 강점을 뒀다. 시민들과의 소통에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썼다. 특히 그 예시로 든 것은 이제 광역버스 일부 노선이 한때 파업에 들어갔을 때, 네. 그리고 택시 위턱이 보정 작업이 예정되었을 때 시민들이 느낄 불편함을 뭐 미리 사전에 뭐 적극적으로 알렸다. 네. 네, 서로 시민들과 소통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조를 했는데요. 네. 사실 시민들과의 그 관계만을 강조를 할 수가 없는 것이 최근에 좀 수돗물 사태도 그렇고 시민 안전에 굉장히 좀 불안한 요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그런 여러 자원들, 인적 자원이라든지 행정 체계 자원들에 대해서 약간 미비한 점이 있다. 이 정도로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돗물 얘기를 또 안 나올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긴 한데요. 그러면 이제 김성원 처장께서 바라보시는 그 평가 기준이나 어떤 평가의 총괄 성적표는 시하고는 분명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을 평가할 수 있는,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공약입니다. 네. 그런데 140개 공약 중에 방금 김선민 기자가 얘기하신 것처럼 네. 뭐 두세 개 정도 소개할 정도라고 한다면 그리고 공약도 굵직한 게 많은데 네. 그 정도로 소개한다라는 자체가 예. 제대로 지금 시정을 이끌고 있지 못하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굵직하다 공약이. 예, 굵직한 공약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2개 정도의 그러한 네. 사소한 공약과 성과를 소개할 정도라고 한다면 성과가 그만큼 적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러니까 140개 공약을 내세웠는데 지금 김선민 기자가 얘기한 대로 소통 부분에 대한 강점을 얘기를 했고 그냥 두 가지 정도를 얘기를 했는데 내세울 게 별로 없는 것 같다 이런 얘기시죠? 예. 그러니까 점수로 내기는 어려우신 상황인가 보네요. 뭐 공약이 140개인데 실질적으로 제대로 추진하는 것은 절반도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 지난 7월 1일 날짜로 보니까 경실련에서 평가를 해서 발표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참 그 논평 보니까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셨던데 그 논평에서 제가 가장 눈에 띄었던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좀 여쭤보겠습니다. 무늬만 공모를 했고 인사 어떤 그 선발 과정이 좀
공정하지 못했고 실패했다. 이게 좀 눈에 띄던데 어느 정도였기에 이거를 첫 번째 논평의 과제로 쓰셨습니까? 인사가 만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민선 7기에 인사 스타일이 어떤가를 이제 체크를 했었는데, 네. 파격적으로 정무부시장서부터 공모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네. 균형발전 정무부시장뿐만 아니라 대변인, 네. 브랜드 담당관 예. 등 주요 요직에 있는 분들을 다들 공모를 했는데 예. 실질적으로는 다 내정돼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작 공모를 했을 때 경쟁자가 많이 나타나야 되는데 예. 안 나타나는 거예요. 왜? 내정돼 있으니까. 내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무늬만 공모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 자체는 인사에 있어서 투명성을 내세웠지만 실질적으로는 네. 거짓말을 한 것이다. 음. 특히나 시민들한테 공모를 해놓고 공무원 열심히 네. 준비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분들한테 사기치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인사서부터 시민들한테 이렇게 사기성 인사를 한다라는 것 자체는 민선 7기에 있어서 도덕성이나 예. 그리고 사업 추진에 있어서 동력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박사님께서 김성원 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이제 현 시장 주변의 측근 얘기를 했는데 네. 박남춘 시장의 측근 말고도 딴 분 측근이 또 인사 통해서 무늬만 공모를 통해 들어온 분도 있다면서요. 근데 사실 이것은 정확하게는 이제 또 팩트 체크를 한 번 더 해봐야 되는 좀 예.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 박남춘 시장을 사실 인천 시민들이 시장으로 뽑은 거잖아요. 예. 하지만 이 뒤편에 예. 홍영표 씨의 측근들이 대외소통협력관 등으로 굉장히 좀 요직에 지금 자리를 하고 있다라는 지금 제보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아무래도 시정에 이제 예. 직접적으로 관여를 할 수 있는 부분에 이제 그런 좀 시장이 뽑은 것도 아니고 이제 홍영표 씨라는 분의 이제 뒷배가 작용을 예. 한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약간 우려의 목소리도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인사 쪽의 부분이 상당히 좀 엉망진창인가 봐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경실련에서 좀 지적할 정도의, 그러니까 지금 연이어서 말씀하셨던 게 갑질까지 벌였다 그러는데 이 부분은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가지고 오늘 좀 공개해 주시죠. 아니요. 인사갑질 논란은 대표적으로 이제 대변인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변인 하면은 여성분 얘기하는데, 그분의 이제 직원 중에 예. 계약직으로 들어온 분들에 대해서 네. 인사갑질을 해가지고 그래서 뭐 소송이 걸리고 또 논란이 생기고 뭐 이런 얘기들이 네. 파다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낙하산식으로 인사가 됐던 분들이 예. 오히려 자중하면서 시정에 열심히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그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인사갑질을 했다라고 하는 논란이 있는 것 자체가 네. 인사에 있어서 처음서부터 끝까지 계속 논란이 일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인사들이 인천에 대해서 네. 잘 알면 문제가 안 되는데 뭐 중앙에서 낙하산식으로 들어온 사람이 인천 사정을 얼마나 알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면은 시정 현안을 푸는 데 있어서 인천 현장을 모르니까 시정도 난맥상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오늘 좀 아쉬운 점이 있네요. 지금 박남춘 시장의 측근 인사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제기를 하는데 그쪽 분들의 나름대로 해명 얘기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바로 들었어야 저희가 들으면 더 나을 뻔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인천시 담당들 또는 연루됐던 분들께서 오늘 우리 처장이나 우리 김선민 기자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해명할 부분이 있다면 연락을 주십시오. 그럼 제가 동일한 시간을 마련해서 충분히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별도로 마련해 드리겠다는 약속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좀 이것뿐만 아닌 것 같아요. 인사 부분에 이어서 주민하고 갈등을 야기했던 1년이다. 이런 또 지적을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인지 이거 설명을 좀 해주시죠. 뭐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양 재개발 문제와 제3연육교 조기개통 문제인데요. 예. 내양 재개발은 내양에서 종사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항만 업단체라든지 거기에 예. 항운노조 등 근로자들이 있는데 그분들 당사자의 의견은 전혀 반영하지 않고 내양 재개발을 대대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네. 행사를 네. 인천시가 주도를 한 겁니다. 아, 그래서 나중에 현장에 있는 이제 항운노조 등 업단체들이 반발을 하니까 네. 뒤늦게 이제 사과하고 의견을 수렴하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고 예. 또 하나는 이제 제3연육교 조기건설인데 예. 이거는 박남춘 시장이 선거 당시에
영종도에 있는 주민들한테 2024년에 조기에 개통을 하겠다라고 사인까지 했습니다. 네. 그랬는데 당선되고 나서 왜 약속 안 지키냐 그러니까 내가 언제 그랬냐 네. 라고 한 입으로 두 말을 네. 하는 행태들이 나타났는데 이거는 오히려 거꾸로 주민들의 이제 문제들을 풀어야 되는 단체장과 그 측근들이 오히려 이 현안들에 대해서 현장에 있는 의견을 수렴하지 않음으로 해서 갈등만 야기하는 그런 대표적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금 정리를 해볼까요? 제3연육교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이게 2024년까지 준공을 하겠다라고 박남춘 시장이 후보 시절에 얘기했다는 겁니까? 2023년까지 조기 개통하겠다라고 조기 개통을 하겠다. 예, 사인을 했습니다. 주민들 앞에서. 주민들 앞에 사인을 한 겁니까? 예, 그래놓고 당선되고 나서 내가 언제 그랬냐 그랬죠. 아하, 이러니까 시에 대해서 신뢰성이 떨어진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겠구만요. 이 제3연육교 조기 개통에 대해서 이제 네. 시민들이 당연히 이제 주민들도 반발을 일으키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해명을 한 게 있는데 네. 인천시 쪽에서 이제 아무래도 뭐 안전을 위해서 줄일 수가 없다. 사실 후보에 공약을 했지만 뭐 줄일 수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주민들은 이제 제3연육교보다 4배가 긴 인천대교 공사기간이 52개월밖에 안 됐다. 예. 근데 지금 여기 제3연육교는 뭐 84개월이나 걸리냐 예. 이렇게 항의를 했어요. 하지만 결국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지 그냥 25년에 공사를 짓겠다라고 박남춘 시장이 못을 박으면서 예. 갈등이 전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예. 결국 뭐 영종도 주민들은 안전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결국 속았다는 느낌을 좀 지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지금 인천시는 앞서도 우리 김 기자 얘기를 했지만 소통이나 협치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잘해왔다. 아마 이거는 우리 온라인으로 그 민원 제기하는 이 제도를 놓고 얘기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이 제도를 통해서 소통과 이런 부분에 어떤 그 괄목하는 성과를 이뤘거나 가능성이 높아진 건지 어떻게 보시나요, 소장님은? 그 온라인 시민 청원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게 쉽게 얘기하면 인터넷에 회원 가입을 해가지고 청원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랬는데 그걸 2,000명을 해야 돼요. 2,000명이 안 되면 여론이 안 되는 거네요? 그러면은 뭐냐면은 답변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2,000명을 등록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종이라든지 송도나 이런 신도시, 국제도시 같은 경우에는 가까스로 2,000명을 채웠는데 아니 동구라든지 중구라든지 남구 이런 구도심의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인터넷에 접근하는 것 자체를 힘들어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분들의 여론은 어떻게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느냐. 그래서 소통을 빙자해 가지고 온라인 시민청원을 개설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신구도심 간의 접근성에 있어서 차별성을 지금 꾀하고 있다. 그러니까 차별성을 꾀한다기보다 접근을 못하게 하고 있다. 바리케이트를 치고 있다. 그래서 소통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소통 창구가 결국엔 구도심 주민들한테는 하나의 장벽으로 지금 다가와 있다는 게 전반적인 평가입니다. 그러면 민원을 제기하고 싶으면 온라인을 제기하고 싶으면 2,000명입니까? 3,000명입니까? 2,000명이고요. 그럼 2,000명 이상의 발기를 할 수 있는 지역에 가서 살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동구에 살면 이거 한 번 넣지도 못하는 거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컴퓨터 그 부팅하는 거 시작하는 것 자체를 힘들어하시잖아요. 예. 이거에 대한 별도 얘기는 없나요? 시에서는 이 지역에서? 시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뭐 별도의 답변을 제가 요구를 하지는 않았었고,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르신분들이나 좀 인구수가 좀 적은 지역에 대한 현안 문제들도 좀 시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새로운 대안을 갖고 새로운 소통 방법을 좀 찾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앞서 봤던 그 취임식 그 화면을 보면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안전은 복지입니다. 이렇게 박남춘 시장께서 얘기했는데 그 안전, 복지 이 분야에 대한 그 점검도 해보셨나요? 그렇게 강조를 하셨는데 뭐 안전 같은 경우에는 안전보장 회의라는 거를 만든다라고 했는데 안전보장 회의. 근데 요번에 붉은물 수돗물 사태가 터졌을 때 아무 기능을 못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안전 관련해서 공약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전혀 작동하지 않는 기구였다. 그리고 적수 사태에서 비롯된 문제는 이런 위기가 터졌을 때 인천시장을 비롯한 그 주변인들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을 했느냐의 문제인데 위기 대처 능력이 전혀 빵점이었다라는 게 시민들의 판단 아닙니까? 그래서 공약 자체가 무색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한 역량조차도 없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 안전 부분에서도 그렇고 그 수돗물에서 인천시는 이제 최근에 정상화됐다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정상화 됐습니까?
인천시는 8월 5일에 정상화 선언을 했죠. 그런데 이제 당장 이제 11일 저희 녹화 기준으로 이제 어제 주민대책위에서 아니다. 이제 서구 등 일부 지역에서 아직 적수가 나오고 있다. 근데 이 8월 5일에 정상화 선언을 한 이유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8월 5일에 일단 정상화 선언을 했기 때문에 8월 4일까지 기간 동안에만 피해를 보상을 하기로 되어 있어요. 정상화 선언 전날까지.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적수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이 보상 기간도 일단 늘려야 되지만 보상 방법에 대해서도 대책위에서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이제 영수증을 이제 청구를 해서 그거에 맞게끔 이제 보상을 하게 되는데 대책위에서는 지금 이제 검단 지역의 뭐 절반 되는 불량배가 전부 교체해야 되고 시간이 더 걸릴 거고 시에서도 영수증 분과가 아니라 일정 금액을 일률적으로 보상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시에서는 지금 안전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 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정상화 선언으로 거의 시민들을 좀 두 번 속였다, 두 번 좀 상처를 입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불곰 수돗물 사태가 아직 끝난 게 아니고만요. 그럼요. 지금 저기 상수사업본부에서 내놓은 향후 재정 운영에 대한 계획을 보면 지금 조기에 노후 수도관을 교체하는 등에 대한 예산이 한 5천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5천억. 조기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돈이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는 요번에 추경에서 321억을 요구를 했는데 그것도 전액 삭감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기들이 예비비가 좀 있어서 그거 갖고 보상하겠다. 근데 그 예비비라든지, 그 다음에 장소 사업 회계를 운영을 하는데, 그런데 그거 다 쓰고 빵꾸 나는 게 5,900원. 그래요. 이야, 이 수돗물 한번 사태를 갖고 온 것이 엄청난 시민들 그 부담으로 작용을 한 꼴이 됐네요. 제가 그 경실련 그 논평 중에 또 하나 아주 관심이 딱 그 꽂혔던 부분이 주민 참여 예산제도 지원센터. 저는 이 센터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이게 주민들이 참여해서 예산을 세우고 같이 한다. 이건 참 좋은 취지인 것 같아요. 단어는 참 훌륭한데 지원센터, 이게 공조직인가요? 이게 어떤 조직입니까? 이 부분에 대한 성격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과연 이게 투명성이 확보될까? 이런 의문을 가졌었는데 그런 논평에도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주민참여 예산 제도의 경우에는 주민이 예산 편성에 있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기 때문에 긍정적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누가 운영하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직영해가지고 인천시가 내지는 이제 뭐 서울시가 직접 운영해야 되는 형태여야 하는데 이걸 민간에다가 위탁을 주면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민간에서 운영하는 지원센터라는 거죠? 이 법적으로 문제 없을라나 모르겠어요. 김 기자 생각은 어떠신가요? 당장 이거에 관련해서 이제 서울시의 예시를 좀 봐도 서울시도 결국 예산 문제이기 때문에 직영을 하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특히 이제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투명성에 관련해서 뭐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그 민간에 위탁한 그 업체 쪽에서 약간 이 예산을 가지고 조금 자신들의 좀 뒷배를 불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우려 섞인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민선 7기 출범 1년 맞고 있는 인천시에 대한 지금 평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좀 내용이 좀 생각보다 많네요. 그래서 제가 1부, 2부 끊을 생각인데요. 1부 마지막 단락에서 좀 여쭙고 싶은 게 저희가 지금 많은 부분을 지적을 했잖아요. 근데 365일이 지난 시점에서 잘못한 것만 이렇게 얘기하니까 정말 잘못한 것만 있는 거예요? 잘한 거 없어요?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분도 출범할 때 보면 열의를 갖고 이렇게 재난센터 가서 친시가 그러셨잖아요. 일단 뭐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소통을 내세운 이제 시정 운영을 한 것은 긍정적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도구들을 잘못 사용함으로 해서 잘못 만들므로 해서 그 결과가 좋지 않다라는 것이고 특히나 취임 1주년이 되는 시점에서 2주년에 무엇을 할 건가에 대한 포부를 밝혀야 되는데 그 시점에 아까 위기대처 능력의 한계를 보였던 적수사태나 그리고 수도권 매립지 연과 논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터져가지고 전혀 1주년에 대한 평가도 못하고 2주년을 넘어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안타깝다. 네, 우리 김 기자 생각은 어떠세요? 이제 인천시, 이제 박남춘 시장의 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일단 일자리 부분에서, 물론 이게 박남춘 시장의 업적이다라고 보긴 조금 힘들 수 있어요. 2017년부터이긴 하지만, 저희 인천시가 계속 청년 고용률 1위를 달리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지라도 시켰다는 점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박남춘 시장의 주요 공약 이름만 봐도
인천 재창조 프로젝트다, 뭐 남북 평화시대 동북아 경제중심 도시다, 거창하게 이름을 말했는데 말만 내세우고 실속이 조금 없지 않았나,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는 좀 실속을 챙기는 방향으로 조금 내실을 다지면은 2주년에는 조금 더 괜찮은 성적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 두 분 패널께서 긍정적인 면을 좀 부각해달라고 제가 막 읍소 비슷하게 얘기를 했는데 결론은 안타깝다 그러고 좀 더 개선을 요구하는 듯한 그런 목소리를 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민선 7기 출범 1년을 맞이한 박남춘 시장의 1년을 함께 되돌아봤는데요. 지금 짧은 이 시간 갖고는 다 해석 안 될 것 같아서 잠시 후에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부는 올해 74주년을 맞는 광복절 8월 15일 날 업로드를 합니다. 광복절에 주는 의미를 우리 시민들과 함께 되새겨보기 위해서 바로 8월 15일 날 업로드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부를 여기서 잠시 접고 잠시 후에 2부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